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후배 우리 오세욱 실장을 모시고 좀 더 우리가 미래의 성장이 크게 높게 예상이 되는 클라우드 보안과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오 실장은 저랑 옛날에 같이 일한 인연도 있는데 뭐 삼성그룹에서 전자도 있고 비서실도 있고 그다음에 증권에서는 저랑 같이 일도 했고 그 이후에는 뭐 외국 회사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또 한동안 활동을 많이 하고 최근에는 클라우드 보안 전문 업체에 이제 조인을 해서 아주 오늘 뭐 재미있는 얘기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또 재미있는 것은 작년에 이제 50세를 위한 제가 아는 대한민국의 50대 치고 가장 몸 관리를 잘하는 몸짱입니다. 그래서 아마 화면도 좀 올라갈 걸로 제가 생각하는데 책을 또 져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제가 뭐 긴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오세욱 실장께 한번 본인 간단한 설명, 경력, 이력을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아스트론 시큐리티라는 사이버 보안 솔루션 업체에 있는 오세욱 실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전에 이제 삼성전자, 삼성증권, 그리고 도이치뱅크, 다이와증권 이런 데 쭉 있으면서 애널리스트 생활을 일단 제일 길게 했고요. 한 10년 했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삼성 비서실, 삼성전자 그런 회사 경력들이 있고요. 지금은 그리고 50대 몸짱 TV라고 또 유튜브 채널을 미약하나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과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쪽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뭐 일도 열심히, 몸 관리도 열심히 여러 가지 하여간 열심히 하는 제 좋아하는 후배 우리 오세욱 실장을 모셨는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주 뭐 계속 관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스가 거의 매일 터지는데 3주 전에 제가 보니까 어노니머스라는 영어로 뭐 보통 익명의 이제 그런 뜻 아니에요. 어노니머스라는 국제 해커 집단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원래는 우크라이나를 사이버 공격을 이미 시작했고 이제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거꾸로 이 자발적인 단체인 어노니머스가 러시아와의 사이버 전쟁을 선포를 하고 제가 화면들을 보니까 또 일부 러시아 내 구글 사이트 같은데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 같은 거를 여기가 막 업로드 시켜서 사람들이 이게 전쟁의 참상이다. 이제 그런 걸 보여줘서 그렇죠. 상당히 참신한 충격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는 자발적인 단체고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스크 이렇게 쓰고 나와서 그런데 보통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문외한들이 보는 이 사이버 공격 해커 집단이 이런 데인데 보통 이런 데들은 어떤 타겟을 정해서 공격을 할 때 뭐 어떻게 실제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뉴스에서 보거나 이제 뭐 동영상 보는 그 정도인데 네. 이 부분을 뭐 자세하게는 모르니까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좀 처음에 시작하시면 저희가 이 업계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커들이 공격한다고 이제 말씀은 많이 접하는데 이게 실제 물리적으로 뭐 어떤 행동을 하는 건지 그게 감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선 말씀하신 이번 러시아 공격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구체적으로 어떤 공격이 이루어졌나 하는 건 그 피해 관련 데이터들을 분석해봐야 알 수 있고 그래서 그건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해킹 기법에 대해서 네.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우선 홈페이지에 대한 공격은 네, 홈페이지에 대한 공격 그렇죠. 가장 흔한 건 어떤 웹의 웹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말씀드려보자면 기업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고객이 거기다 뭐 어떤 의견을 올릴 수도 있고 어떤 1:1 문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원래는 뭐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개인데 뭐 이번에 뭐 배송이 늦었고 뭐 이런 걸 넣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걸 안 넣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 누가
뭐 달러 표시 escape equal 언더바 0보다 크고 작으면 뭐 이런 거를 넣어서 딱 집어넣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러면 이게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된 어떤 코딩이죠. 네. 이걸 스크립트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약에 그 게시판이 그 홈페이지가 어떤 웹상의 취약점이 있으면 그 스크립트가 그 홈페이지로 하여금 어떤 원치 않는 펑션을 어떤 함수를 수행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어떤 하나의 공격이 되는 거죠. 이 기법을 이제 SQL 인젝션이라고 해가지고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이런 하나의 스크립트를 인젝션 아. 심는 거죠. 아. 주사를 놔서 어떤 위해를 가하는 뭐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홈페이지가 어떤 보안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떤 보안 솔루션이 깔려 있고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어떤 특정 취약점이 있다고 하면 그 취약점에 대해서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어떤 A라는 거는 방어가 돼 있어도 어떤 B라는 거가 안 돼 있으면 그 B라는 거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일반 기업 홈페이지 말고 좀 더 높은 보안 레벨이 요구되는 어떤 사회 인프라라든가 뭐 통신망, 전력망 또 뭐 금융기관 기관 네. 이런 쪽은 보통 이런 웹 베이스의 해킹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예 타겟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서 네. 이메일 주소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알아내서 이메일을 보내서 어떤 악성 코드를 아예 보내서 미사일 날아가듯이 보내서 그걸로 어떤 해킹을 하고 이런 경우는 또 APT 공격이라고 합니다. APT 이제 아파트가 아니고 Advanced Persistent Threat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지능적이고 지속적인 공격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좀 대표적인 어떤 그 해킹 기법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보안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격들을 막는 어떤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주식들도 우리 저 이나무 주식연구소 구독자님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문과 출신이거든요. 문성인데 우리 오세혁 실장은 그 공대 서울대 공대 계측제역과를 나와서 이게 벌써 어려워지네요. 근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 해커나 공격하는 집단이 타겟하는 그 기관 홈피의 어떤 취약한 것을 빨리 캐치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네요. 근데 그게 그 침투하는 그런 그 경로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로 데이 어택이라고 해서 그 딱 취약한 데는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다. 전혀 무방비 상태다. 네. 어떤 보안 대책을 세우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특정 취약한 곳에 대해서는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없애 나가고 적절한 보안 솔루션을 깔아서 방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처음 하기가 개념 우리 간단히 그 설명해 줘서 감사하고 잠깐 우리 얘기를 국내로 돌려서 요즘 우리 안철수 그 의사 선생님 아니면 저 인수위원장께서 잘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를 보니까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 주가도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외국인 지분율도 안랩이 주가가 오르고 외국인 지분율도 오르고 그래서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JP 모건이 새로 공시를 했더라고요. 이제 5% 이상 이제 지분 넘었다고. 근데 이제 안랩의 백신은 이제 저희 옛날부터 쓰던 거여서 이제 우리가 익숙한데 이거는 뭐 제가 막연한 느낌이지만 좀 올드 스타일의 뭐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백신인지 저는 그냥 그런 막연한 느낌이 드는데 보통 이제 우리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 이런 그 보안을 하는 회사들이 보기에는 안랩브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많은 기여를 했지만 저희도 학교에서 저희 컴퓨터 키면 이게 이제 맨날 그 나오거든요. 되게 안랩 이거 하라고. 근데 21세기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 여기 상품 서비스를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데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안랩이 요새 주가 급등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물론 주가 움직임이 사업 외적인 요인이 솔직히 좀 커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사업적으로도 상당히 튼튼한 기업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비즈니스. 그렇죠. 좋은 성장성과 이익률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안랩이 일반적인 보안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알려진 기업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클라우드 보안이라든가 모든 분야를 다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만약에 이제 운동을 하나 예로 들어보자면 내가 이제 뭐 피트니스 센터, 종합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특히 잘하는 게 이제 웨이트 운동 쪽이라서 뭐 웨이트 부문은 내가 직접 관장을 하겠다. 그런데 과연 뭐 필라테스와 요가까지 다 내가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거는 또 좋은 전문 선생님들을 모셔서 또 그쪽을 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안랩도 물론 클라우드 보안이 요새 뜨는 핫한 영역이지만 그만큼 어떤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를 안랩이 직접 하기보다는 직접 뛰어들지 않고 사실은 저희 아스트론에 투자를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자가 6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개발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그 투자 관계가 있으세요? 저는 그건 몰랐습니다. 투자 관계 있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10.5%를 들고 있고요. 아.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로 안랩도 일종의 아웃소싱 형식으로 이러한 21세기 클라우드 보안에 잘 대비하고 있다. 직접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버 보안이라는데도 여러 가지 영역이 있고 주특기가 있고 그런데 이제 안랩은 또 자기 고유의 영역 그동안 자기 해온 데가 있는데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개인용 PC 백신 이런 쪽 상당히 크고요. 네. 물론 지금은 사업을 확장해서 다른 쪽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클라우드 보안은 좀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진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영역이고 스페셜티가 요구가 되고 또 네. 다른 디벨로퍼 전문가들이 맞습니다.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 이제 결국 우리가 어떠한 그 업종 아니면 이제 투자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제일 쉬운 것은 이제 사례를 보통 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미국에 보면 뭐 저희 첫째도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지만 요즘은 이제 뭐 그동안은 재택근무였다가 앞으로는 하이브리드로 이제 가는 것 같고 재택하고 사무실 출구를 병행하거나 그러면 일부 또 직원들은 평생 그 재택근무를 이렇게 계약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죠. 그 회사 입장에서는 유저들이 뭐 전 네. 세계에 다 흩어져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해킹의 리스크, 사이버 보안이 더 중요해지는데 그 여기 아스트론이나 아니면 국내 아니면 다른 회사 아니면 뭐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이제 벤치마크하는 회사들이 계실 거 아니면 여기가 그렇죠. 보통 이 시스템을 어떻게 어떤 데 설치하고 뭐 그 아스트론 예를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미국의 뭐 다른 뭐 벤치마크하는 회사 예를 들으셔도 되고 조금 이렇게 사례를 네. 좀 이렇게 그 들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네. 그 어떠 보면 이제 사례를 통해서 프로세스나 이 업종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재택근무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코로나 특히 이런 세태 환경 때문에 재택근무도 늘고 따라서 클라우드 수요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뭐 또 사물 인터넷 IoT 그렇죠. 그런 게 또 다 클라우드를 과연 좌우지간 어딘가에 그 서버 용량이 다 필요한 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클라우드가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보안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보안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건데 이제 그 구축을 일단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이런 보안 개념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니까 특히 또 일반 레거시 보안과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기초적인 네네. 로직을 아시면 좋으니까 우선 그 개념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보안 모델에서는 최초로 어떤 시스템에 접근할 때 그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고 들어가죠. 그렇죠. 저도 네. 학교 시스템에 이제 그렇게 그렇죠. 들어가고. 예. 그때 어떤 보안 개념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단 한 번. 무슨 얘기냐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모르면 접속이 안 되니까 그때 보안 개념이 적용돼서 패스는 했는데 자 이걸 퍼리메터 보안이라고 합니다. 둘레 보안, 네. 어떤 경계를 보안하는 거죠. 마치 성벽으로 둘러싸인 어떤 성에서 최초 성문에서 한번 검문을 하고 그리고 일단 그 성에 들어오면 이제 더 이상 의심은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안에 아무데나 돌아다녀도 되고 아무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벽 얘기를 시스템으로 돌리면 자 어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고 시스템에 접속하면 이 사람은 이제 허가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 안에서 네트워크 안에 모든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고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추가적인 어떤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뭐 아이디 패스워드 방식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파이어월을 쓴다든가 어떤 VPN 등등 어떤 다른 보안 기법을 쓰더라도 마찬가지로 개념은 똑같습니다. 이 페리메터 성벽을 지키고 일단 성벽을 통과하면 믿는다. 그러니까 외부 침입은 못하게 하고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들어오면 예. 믿는다. 네네. 한번 verify하고 통과하면 믿는다. 네. verify then trust. Trust. I 예, trust 예, you. 예, 예. 주로 전통적인 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뭐 자체 그 예전에 전산실을 가지고 있던 옛날 기업. 그러면 이제 어떤 이게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회사 안 전산실과 어떤 폐쇄된 네트워크. 이런 데서는 사실 그 페리메터 보안만으로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경계만 잘 지키면 그 담벼락 안에서는 뭐 추가적인 보안 문제는 없다는 네. 얘기죠. 예전에 사실 그 저희 같이 리서치 센터에 있을 때 교수님하고 저하고 그때 센터장이셨고 저는 애널리스트였는데 저희가 이제 리포트 만들면 그 PDF 파일이나 그 엑셀 모델을 저희 파일 서버에 저장시켰잖아요. 그렇죠. 옛날엔 저희 그랬죠. 리서치의 파일 네. 서버. 네. 그게 어떤 내부망인 거고 그런 거 이제 페리메터 보안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또 뭘 할 게 없다. 네. 최신의 클라우드 시스템에서는 일단 이 경계 자체도 모호하고 새로운 보안 개념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요새 많이들 말씀하시는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아무것도 못 믿는다는 예, 거죠. 네. 신뢰가 없다는 거죠. 못 믿는다. 네. 제로 트러스트에서는 일단 성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도 의심을 풀지 않고 항상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 수 있다. 예. 우리 교수님이 이 방 안에 있지만 의심하자. 예. 그래서 뭐 또 다시 뭐 어떤 아이디를 뭐 신분증을 내놔봐라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에다 그 얘기를 적용하면 시스템 안에서도 추가적인 보안 툴을 2중, 3중으로 적용시키는 네. 거죠. 예. 예를 들어 시스템 내에 어떤 파일에 접근할 때도 어떤 데이터를 암호화한다든가. 네. 그리고 또는 다시 시스템 내에 어떤 하부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 다시 한번 인증을 하게 한다든가. 네. 뭐 생체 인증을 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클라우드니까 제가 중간에 접속 방식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랩탑으로 어디 접속해 있다가 내가 이제 스마트폰의 어떤 앱으로 접속을 바꾸겠다. 그렇죠. 뭐 그런 일을 요즘 비일비재하죠. 비일비재하죠. 네. 특히 재택근무 환경에서. 네. 그럴 때 그냥 저절로 넘어가지 않고 어떤 이런 터미널이 바뀌고 애플리케이션이 바뀔 때 다시 어떤 2차 인증을 실시한다든가. 우리 교수님께서도 유튜브 하면서 유튜브에서 2차 인증 아마 요구를 했을 겁니다. 크리에이터 그렇죠. 인증.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어떤 2차 더블 인증. 한마디로 의심을 풀지 않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인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verify 그리고 trust가 아니라 verify, then verify again, then verify again 계속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안 개념 자체는 그런데 이제 질문이 구축 자체를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일단 보안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러한데 실제 구축 자체는 좀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해야 됩니다. 뭐 쉽게 좀 풀어주세요. 뭐 CSPM, 뭐 CWPP, 뭐 매니저가 어떻고 에이전트가 어떻고 예.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그런 개별 네트워크 요소에 맞춰서 어떤 전문적인 보안 솔루션을 각각 다 이제 깔고 적용해야 된다. 그냥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제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면 네. 우리가 이제 외국 투자가들하고 얘기할 때 맨날 How do you make money? 그렇죠. 돈을 이제 어차피 이제 아스트론도 그렇고 다른 상장사 뭐 보안 사이버 보안 회사도 그렇고 결국 이제 돈을 버는 게 뭐 상장사 민간 기업의 목적인데 캐시플로우. 그 SaaS 그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네. 같은 여기도 뭐 그런 데니까 그러면 그렇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 구독 경제로 다 가는 건가요? 어떻게 돈을 컬렉트하고 나중에 돈을 어떻게 버나요? 네, 지금 말씀 잘 주셨는데요. 아까 이제 보안 개념 자체와 뭐 구축 이런 거는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쪽에 그 보안 솔루션의 과금 형태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네. 말씀하신 그 구독 경제고요. 저희가 이제 그 어떤 물리적인 보안, 뭐 세콤 같은 데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과금을 하냐면 뭐 집이 2개니까 그 2개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월 과금. 그렇죠. 세콤이 연 보통 과금. 그런 식으로 하죠. 네. 그리고 뭐 이제 내 가게가 1개니까 이 1개에 대해서 어떤 그
뭐 집이 한 개, 두 개, 건물 한 개, 두 개 하듯이 저희 쪽은 이제 서버 개수. 이제 클라우드니까 어떤 물리적인 서버가 딱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아무리 클라우드라 하더라도 실제 어떤 물리적인 서버가 있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네네. Virtual Machine이라고 해가지고 VM이라고 해가지고 그 서버 개수 내지는 세그먼트 개수를 봐서 이 기업 고객이 어느 정도 커패시티다. 그 커패시티를 보고 그거에 따른 어떤 기간 과금, 뭐 월 과금, 연 과금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버는 구조 자체는 상당히 단순하고요. 단지 그 고객하고 저희 보안 솔루션 업체 사이에 어떤 티어가 끼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형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걸 조금 들어보시면 사실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 업자들 자체의 구조 자체도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조금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고객이 어떤 중소기업이라고 해보죠. 그래서 중소기업이 있고, 자,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원해서 우리 보안 업체와 어떤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보안 솔루션을 깐다. 그런 상황이면 만약에 다이렉트로 거래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를 이제 전부 다 저희가 가져오게 되는 네,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 사이에 CSP, 그 클라우드 업체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CSP라 하면 이제 뭐 구글 클라우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아마존. 네, 이런 데가 CSP인데 그 CSP가 사이에 들어가면은 이 고객으로부터 오는 피를 얘랑 CSP랑 보안 솔루션 업체가 나눠 가집니다. 아, 그것도 또 클라우드 업체들이 또 거기서 게이트키퍼 같이 돈을 그렇죠, 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헷갈리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다 클라우드 얘기니까 어차피 CSP는 존재할 텐데 네. 어떤 경우에 얘가 이 사이에서 게이트키퍼를 과금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까 그 중소기업하고 저희하고 다이렉트냐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CSP들이 아주 친절해서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 업체들은 그렇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아마존, 구글 이런 데는 그렇지 않고 이제 국내 CSP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네이버. 뭐 카카오, NHN 이런 데들은 좀 더 친절해서 좀 더 보안 쪽을 직접 관장해 주려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 업체를 쓰거나 할 때는 예를 들어 이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보안 어떤 서비스를 못 받으니까 저희한테 직접 요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국내 CSP들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데서는 우리가 보안도 좀 신경 써줄게. 그렇다면은 이제 얘네가 그 네이버 자체가 저희 보안 솔루션 업체를 컨택해서 그럼 영업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vendor로 같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얘가 영업했으니까 저희가 이 솔루션 업체한테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그 보안 관련 빌링을 이 이 CSP와 네이버와 쉐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여간 그 기본적인 역량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업체랑 관계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끝으로 한 가지 경우만 더 말씀드리자면 왜 그러냐면 이제 MSP란 것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한 가지 과금 구조를 더 말씀드리자면 이 MSP는 뭐냐면은 그 CSP들이 모든 걸 챙겨주지 않다 보니까 약간 원스톱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또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가존이라든가 뭐 베스핀 글로벌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이 사업자들은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상장된 회사들인가요? 아닙니다. 다 한국 업체들인데 한국 업체들이? 아직 상장은 안 돼 있고요. 이 CSP의 상품을 고객한테 판매하는 총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종합 서비스, 즉 최초 클라우드로 이관할 때 이 중소기업이 데이터 이관이라든가 어떤 빌링 그리고 보안 이런 거를 중간에서 다 케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중간에 껴서 또 마찬가지로 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오는 그 피를 여기랑 또 같이 과금하기도 하고 이 역할은 그래서 그전에 좀 더 트래디셔널 하던 어떤 SI 업체들이나 뭐 삼성 SDS, LG CNS 이런 데죠. 그런 데도 이쪽에 뛰어들고 있고요. 왜냐하면 클라우드가 뜨니까. 그래서 내가 직접 CSP는 안 해도 이 MSP를 하겠다. 그래서 뭐 각종 SI 업체들이 뛰어들고 또 각종 그 밑에 리셀러들 이런 티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티어들이 중간에 끼면 낄수록 이제 그 피는 조금씩 줄어들 수는 있는데요. 좌우지간 큰 시장이 성장해서 파이가 많아지면 어떤 형태로든지 과금이 어떤 형태로 되든지 좌우지간 저희 같은 보안 솔루션 업체에는 어떤 유리한
사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클라우드의 구조가 업체들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개념 이해하고 그 업계의 생태계 이해하는 데 네. 많이 도움이 됐고 결국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무래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그 저희가 궁금한 게 뭐 꼭 종목이 상장세는 아니더라도 우리 뭐 옛날에 같이 일할 때도 그랬지만 그 벤치마크 하는 회사가 뭐 네. 국내건 미국이건 아니면 이스라엘도 여기 사람들이 아주 상당히 여기 실력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미국 회사도 그렇죠. 자료 보니까. 그래서 좋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벤치마크 하는 회사들이 어디고 여기가 이제 뭐 지금 이렇게 이익이 아주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업계가 이제 막 그 커니까 근데 이제 이런 데들이 나중에 이익을 많이 낼 것 같은지 이제 궁금해요. 왜냐 그게 네, 결국 네. 주가의 그 성패를 좌우할 텐데 올해 뭐 다음 분기 이익이 아니라 그렇죠. 그게 결국 중요해요. 예. 대표적으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팔로알토 네트워크. 예, 나스닥 티커가 PANW입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죠. 네. 네. 그래서 시총이 한 62빌리언 US 정도 되니까 70조 원. 네. 엄청 크죠. 클라우드 뭐 이상 행위 탐지라든가 또 네이티브 방화벽 제어 이런 쪽에서 뛰어나다는 점이 그러니까 장점들이 저희하고 좀 겹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벤치마크로 이제 많이 보고 있고요. 반면에 뭐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의 가시성이라든가 어떤 AI 영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저희가 더 뛰어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AI를 많이 치중하거든요. 아, 앞으로 그런가요? 그쪽이 또 이쪽에 중요할 것 같아서 하여간 여기가 좀 비슷한 회사인데 물론 사이즈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 성격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여기가 상당히 성장성과 수익성이 좋습니다. 현재도 이미 상당히 이익이 많이 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좀 좁은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뭐 클라우드 전체를 보신다든가 뭐 보안 전체를 보신다든가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다른 어떤 수익성 떨어지는 업체가 같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왜곡될 수가 있는데 이 클라우드 보안 이 새로운 영역에서 잘 하고 있는 회사들은 다 사실 수익성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장기 성장성도 좋고요. 네. 그 팔로알토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네. 1월 달로 끝나는 피스코 분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2분기인데 분기 매출이 1.6 빌리언 US에다가 한 2조 원. 예, 영업이익이 243 밀리언. 네네. 그래서 OP 마진이 18%가 되는 거죠. 되게 높네요. 엄청 네. 높습니다. 네. 스트릿 예상도 비트했고요. 네네. 제가 애널리스트로 있었던 도이치뱅크 리포트 예상치를 보면 올해 연간으로도 매출이 29% 성장하는 걸로 돼 있고 영업이익률이 한 19%. 네. 그래서 이미 상당히 좋은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시장이 성장하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될 거다. 장기적으로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체크포인트라는 회사가 또 있거든요. 체크포인트요? 여기는 예. 조금 더 작은데 시가총액이 18빌리언이니까 네. 조금 더 작은데 대신 이익률이 무려 47%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나스닥 상장세죠. 나스닥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나스닥이 그 다시 반등하고 있지만 그 전에 연말께는 많이 하락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종목은 그런 거 없이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그 트렌드가 좀 앞으로도 지속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투자가 늘면서 계속 이쪽 업체들의 매출이 성장할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수익성도 계속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전체 보안 섹터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갈 걸로 보기 때문에 이런 수의 업체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한국에는 좀 해당하는 주식이 아직 없는데 이제 저희 아스트론이 좀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성장하고 상장하시면.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독보적으로 경쟁력 있고 마진이 높은 데가 팔로알토 네트워크, 그다음에 체크포인트 두 개가 이제 상장 회사하고 시가총액이 각각 뭐 70조 원하고 아까 20조 원. 20조 원, 뭐 상당히 유동성도 많고 그런 회사네요. 눈여겨 보실만 합니다. 앞으로. 네. 뭐 이런 뭐 이미 상당히 그 자리를 잡은 회사나 아니면 아스트론 같은데 결국 이제 사람이 다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저는 옛날에 제가 뭐 리서치를 하거나 투자를 할 때 뭐 분석을 많이 하고 그 뒤에 그 사람을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
어떤 회사에 좋은 사람이 가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하기 전에도 저희 첫째가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으니까 네. 디벨로퍼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보안 업체로 가냐 그런 것 좀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이버 보안 회사들이 어떠한 사람들을 뽑고 핵심 경쟁력이 있는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디벨로퍼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인가요? 단연 코드 디벨로퍼고요. 코딩하는 사람들.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신입 사원 기준으로는 개발자 출신이거든요.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저는 이쪽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아니었고, 저는 이제 땜쟁이, 이제 하드웨어 회로 개발이었었는데, 네. 회로 설계였었는데, 네. 이제는 회사 레벨에서 사실은 R&D를 메인으로 가져가는 그런 클래식한 R&D 하우스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뭐 어떤 리셀링을 하려고 한다든가 어떤 뭐 마케팅 쪽으로 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움직임들이 많은데 그만큼 실력 있는 개발자들을 뽑기도 어렵고 그리고 다루기도 힘들고 말을 잘 안 듣죠. 그리고 하면 잘 나가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데 보면 네, 뭐 인건비들이 뭐 엄청 높거든요.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뭐 페이 때문에 잘들 나가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어려우니까 R&D 하우스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좀 바로 그런 거 희귀한 좀 R&D 하우스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R&D 인력을 많이 뽑고 있고 특히 AI 쪽 인력을 많이 충원하고 있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88%가 이제 R&D인데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어렵지만 이런 길을 결국 계속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임원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이제 비슷한 쪽에 있었던 분들이 좀 계속 이렇게 돌면서 어떤 그런 분들의 이제 익스퍼티스를 계속 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IBM, 뭐 LG, SK, 안랩 이런 데 분들 출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저만 좀 다른 부류고 저는 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했었으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좋은 국내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제 관련 분야에 있었던 임원들이 계속 또 그렇게 서큘레이트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뭐 우리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 좋은 디벨로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잘 뽑느냐, 그다음에 잘 인센티브를 줘서 계속 열심히 일하게 하느냐, 떠나지 않게 하느냐, 이제 그게 가장 관건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회사가 현재 트렌드에 맞는 좋은 비전을 보여줘야 되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어떤 뭐 페이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어떤 그런 좋은 비전을 또 같이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팔로알토 네트워크, 체크포인트 이런 데들이 상당히 좋은 인재를 많이 뽑는다고 뭐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나요? 왜냐하면 거기도 뭐 아마 주가들이 좋았으면 이제 실리콘밸리라는 건 주로 급여의 위로 올라갈수록 상당 부분을 회사 주식으로 받고 그걸 베스팅을 해서 이제 올라가면 나의 부가 증가하는 그런 이제 선순환의 사이클 아니에요? 이제 그렇다고 보면 되나요? 네, 그런 주식 성과 그다음에 어떤 뭐 페이 뭐 각종 인센티브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잘 유지를 해 나가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도 이미 좀 그런 비슷하게 가고 있지만 이제 그런 면이 조금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두 종목 미국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다른 회사들 또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조금 더 주목할 회사들이 더 있나요? 아니면 이 두 회사가 압도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그 밑에는 많이 떨어지나요? 다른 또 비슷한 이름들도 있는데 이제 조금씩 사업 영역이 좀 다른 쪽으로 가고 겹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클라우드 보안에서는 이 두 이름이 가장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관련되는 한국 주식은 뭐가 있나 이걸 궁금해하실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국에 딱 클라우드 보안 주식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대체 투자로 이제 저희 아스트론의 이제 10.5%를 들고 있는 이제 안랩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어떤 그런 간접적인 간접 투자가 될 수가 있고요. 이제 최근에 주가가 워낙 급등한 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일반적인 전체 보안 영역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21년 파이낸셜이 나왔는데 이제 매출이 2,07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30억 원이 나와서 각각 전년 대비 16%, 15% 성장을 했고요. 이러면 이제 보안업체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죠. 선도업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시가총액도 이제 1조 원 넘어서 1조 3천억 원. 그래서 사실은 이 종목을 뭐 이제 그 사업 외적인 아까 그 요인 외에도
어떤 펀더멘털 상으로도 충분히 봐줄 만한 그런 예.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리서치하면서 보니까 이 개별 종목이 이제 같이 많이 들어가 있는 ETF들이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이 뭐 네. 미국에도 많이 여러 가지 ETF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방법은 되겠네요. 예. 네.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 쪽은 그렇고 이제 워낙 근데 영역이 좁다 보니까 일반적인 보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종목만 더 언급해 드리자면 그 아톤이라는 종목도 아톤, 예, 제가 보기엔 좀 좋아 보입니다. ATO. 아니요, 이거는 이제 한국 회사라서 한국? 그냥 뭐 스펠링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한글로 아톤, 일단 한글은 아톤이고요. 근데 이 종목은 이제 클라우드 보안은 아니고 이제 어떤 금융권의 전자 서명 관련 인증 솔루션이라든가 또 관련 컨설팅 이런 걸 하는 업체인데 시가총액이 한 1,5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직 21년 파이낸셜은 없지만 애널리스트들 추정치를 한번 보면 매출이 400억 원 정도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한 걸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도 80억 원이니까 전년 대비 한 4배 네. 성장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20% 마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높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PER이 21배 정도인데 요게 소프트웨어 전체 섹터 평균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보안이라는 이 섹터의 매력을 감안한다면 이제 비싸지 않은 걸로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과하게 보이진 않네요. 네네. 현재 국내 증권사들이 이제 보안 섹터를 독립 섹터로 따로 다루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보안 섹터 평균 멀티플 이런 개념은 아직 없는데 나중에 이제 종목도 많아지고 더 산업이 성장해서 나중에 이제 섹터가 만들어진다면 분명히 전체 소프트웨어 평균보다는 이 보안 섹터가 이제 그렇겠죠. 멀티플이 높아야 될 그렇죠. 걸로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뭐 하여간 그 사이버 보안 그다음에 클라우드 보안에 관해서 특히 우리 저 공부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깊이 있는 얘기 뭐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저희 이나무의 그 좋은 주식 연구소 구독자분들한테 네.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네. 시장 관련된 아니면 업종 관련된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 뭐 여기 그 뭐 50대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운동 아니면 유튜브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한 말씀 마지막으로 네.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섹터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식 투자라는 건 항상 미래 가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뭐 캐시플로우도 미래에 대한 캐시플로우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미래의 밸류에이션이죠. 뭐 PER이건 PBR이건 간에 뭐 whatever. 그러니까 이제 보안 산업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특히 클라우드 보안 앞으로 점점 미래에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영역이니까 이쪽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유튜브가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유튜브 채널도 많이들 구독해 주시고요. 50대 몸짱 TV입니다. 50대 몸짱 TV. 예, 건강을 잃으면 뭐 주식 투자도 뭐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몇 번 그 봤거든요. 아주 쉽게 아주 그냥 동영상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이렇게 책도 이렇게 좀 쓴 게 있고요. 그래요. 하여간 저 우리 오세혁 실장님 오래간만에 봐서 반갑고요. 그다음에 오늘 저 클라우드 보안 우리 공부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 발전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유튜브 하시는 것도 계속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